우리 행성의 깊은 곳은 고대 광산부터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닌 외로운 동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매혹적인 동굴 시스템의 본고장입니다. 내부에는 사물과 생명체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고 잊혀진 채 어둠과 침묵 속에서 분해되어 왔습니다. 이번 탐험에서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것을 포함하여 이 신비한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일부를 탐구할 것입니다. 번호 1.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500만 년 동안 폐쇄된 동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공룡, 선사시대 곤충, 아니면 외계 생명체까지요. 루마니아의 크리스턴 네스코 박사가 55억 년 동안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동굴의 문을 열 때까지는 누구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동식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선사시대 조상이 인간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석회암 바위가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과학자들이 21세기에 마침내 이 동굴을 열었을 때 그들은 모빌 동굴의 주민들이 정말로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이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되어 내부에 독특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성이 있고 억압적이지만 연구자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1986년에 동굴이 발견된 이후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100명 미만입니다. 석회암 통로와 터널로 보호되어 있으며 현재는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기는 산소 함량이 낮고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함량이 높습니다. 햇빛이 없고 기온은 화씨 77도입니다. 썩은 계란 냄새는 극도로 치명적인 황화수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동굴에서는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학합성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특별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주민의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이며 생맹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시력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늘고 긴 다리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합성 미생물의 존재는 그들을 외계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광합성 대신 황이나 암모늄의 산화와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와 탄소를 얻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동굴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미, 정갈, 진해 등 48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33개는 이 동굴에만 존재하며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존재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폐쇄된 동굴에 고립되어 발견이 지연되었습니다. 동굴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은 눈이 멀고 색소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시력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더듬이와 긴 팔다리를 발달시켰습니다. 그것들은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이곳의 진화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 지역은 동굴의 위험한 가스를 활용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은 이러한 가스로 번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화학합성을 수행하여 유해한 가스를 음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화학적 과정은 식물의 광합성과 유사하게 박테리아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합니다. 더 작은 유기체는 박테리아를 먹고 정갈이나 거미와 같은 더 큰 동물에 의해 섭취됩니다. 차례로 벌레, 새우 및 기타 작은 생물이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이 자립적인 생활 주기를 통해 동굴 안의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모베 케이브는 열수 분출구 근처의 심해에서 발견되는 환경과 유사한 마른 땅의 독특한 환경입니다.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이 동굴에 접근해 왔으며 진화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동물들이 어떻게 동굴에 도착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500만 년 이상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동물들은 동굴이 봉쇄되기 전에 우연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진해와 같은 유독하고 포식성 곤충을 포함하여 50종이 넘는 종이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동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발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새로운 발견은 진화와 생명 자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번, 크리스탈 동굴. 다음 발견은 판타지 소설의 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수정 동굴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2000년의 광부들은 멕시코 나이카, 네이커의 산 아래에 위치한 동굴 안에서 거대한 유백색 결정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광물 매장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전신주만큼 크고 여러 방향으로 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수정 기둥의 나이가 50만 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경이로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일어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수백만 년 전에 마그마가 형성되었을 때 지구에 스며들었습니다. 지하방은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매료시켰으며 그 희귀한 아름다움과 과학적 신비로움으로 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3번, 옥티아브르스카야 동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동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크림 대리석 동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동굴은 1966년 동굴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관광객과 동굴 탐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옥티아브르스카야 동굴은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기둥, 기타 인상적인 암석 구조물 등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지형은 매우 섬세하고 방해석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굴의 밝고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크기의 방과 특이한 암석으로 가득 찬 통로를 포함하는 동굴의 다양한 갤러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이드가 동굴과 지질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옥티아브르스카야 동굴은 동굴을 형성한 암석층과 지질 과정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와 동굴학자에게 중요한 연구 장소입니다. 게다가 이 동굴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적응한 독특한 동물군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4번, 나스코 동굴. 프랑스 남서부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놀라운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로 유명한 특별한 나스코 동굴, 나스코 케이브이 있습니다. 1940년 9월 12일 4명의 10대에 의해 발견된 동굴벽에는 거의 2,000개의 동물, 인간 및 추상적 기호의 형상이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사슴, 소, 들소, 고양이, 새, 콧불소, 곰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매우 세밀하고 예술적인 기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고대 세계와 신성한 회화 행위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1948년에 동굴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매일의 유입으로 섬세한 그림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나스코를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년 후 나스코2라는 정확한 복제품이 등장하여 방문객들에게 원본 예술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굴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스코. 그림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특히 크로스트 바이선으로 알려진 인상적인 작품은 사실성을 포착하고 원근법을 사용하는 화가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스코 동굴은 그림을 손상시키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울 수 있는 곰팡이, 박테리아의 성장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번호.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롬니, 남니,
마을 근처의 지하 동굴에서 고대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328피트 석회석 채석장에 위치한 이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되어 왔습니다. 정갈과 새우를 닮은 갑각류와 무척추동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8종의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생태계는 특별하고 한적하며 통로가 약 1.5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 부족과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굴 안의 생물들은 물과 외부 영양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필층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이 종은 광합성 먹이 사슬에 의존하는 동물과 달리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인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멕시코와 루마니아에도 유사한 동굴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동굴만큼 먼 곳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라이징 스타어 동굴 시스템은 인간 진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발견을 공개했습니다. 현생 인류가 매장되었다는 첫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고대의 신비스러운 인류가 자신의 시체를 묻고 동굴벽에 조각품을 남겼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믿었던 것처럼 이러한 행동이 더 지능적인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의 라이징 스타어 동굴 시스템을 발굴하는 동안 호모 날레디, 호모 네일디의 최초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인류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에서 연구자들은 초기 인류 조상의 여러 종의 화석을 발견하여 인류 진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인류학자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상주 탐험가인 이 버거 박사는 방대하고 위험한 동굴 시스템을 조사하는 탐험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멸종된 호미닌과 초기 인류 조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동굴 바닥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태아 자세로 보존되어 있던 성체 및 청소년 호모 날레디의 뼈대였습니다. 이러한 매장은 알려진 호모 사펜스 매장보다 최소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굴 안의 무덤을 탐사하는 동안 벽에는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해시태그와 유사한 교차선 등의 표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흔적은 241에서 33만 5천 년 사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호모 날레디는 의도적인 매장을 실천하고 상징을 사용하고 의미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러한 초기 인간 조상이 죽음과 관련된 정교한 의식에 참여했음을 암시하며 이는 상징적 행동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호모 날레디는 인간보다 작은 머리, 더 짧은 키, 더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직립보행도 하고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성체와 신생아를 포함하여 수많은 호모 날레디 화석이 동굴에서 발견되어 이들의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호모 날레디는 동굴 시스템에 매우 익숙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종이 의도적으로 시체를 동굴에 버렸다는 이론은 뇌의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널리 논의되었습니다. 2018년에 연구자들은 호모 날레디가 의도적으로 동굴의 타원형 구멍에 시체를 묻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평 경사면을 깎아 만든 무덤에 굴러다니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연히 옮겨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체는 완전히 흙으로 뒤덮여 분해된 것으로 보아 완전한 인간 존재로 매장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벽에 있는 조각품과 성체 호모, 날레디 옆에 묻힌 도구도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매우 저항력이 강한 암석인 백운석으로 기하학적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동굴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호모 날레디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호모 날레디는 동굴 안에서 그을음, 숯,
불에 탄 뼈가 발견되었듯이 동굴 내부에서 불을 사용했습니다. 호모 날레디 상징과 매장지는 중요한 행동을 암시하지만 연구자들은 그 의미나 종간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호모 날레디, 호모 네일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세이피언즈, 네안데르탈인, 니엔더솔즈, 데니소바인, 데너소번즈 을 포함한 여러 종은 이전에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생각되었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미닌이 언제 불을 사용하고 의미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합니다. 연구자들은 호모 날레디의 나이, 인간과의 관계, 동굴에서 발견된 뼈에서 DNA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6번, 와이토모 동굴,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이며 가장 신비한 동굴 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오리족의 이름이 물, 흰색, 과 닙구, 토모를 의미하는 와이토모 지역에 위치한 와이토모 동굴은 장관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수천 개의 별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굴은 수천 마리의 반딧불, 특히 어랭너캠퍼, 누머너스로 알려진 종의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각다기 곰팡이는 유충 단계에서 밝게 빛나며 놀라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번호 7, 신의 눈 동굴, 프로오드나, 프로아드너, 라고도 알려진 이 동굴은 불가리아 북부 카를루코보, 카오루코보, 마을 근처에 위치한 인상적인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천장에 2개의 거대한 구멍이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고 동굴의 독특한 모습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눈을 닮은 이 구멍은 마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같다고 하여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굴의 길이는 약 262m이며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입니다. 동굴의 눈은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굴 바닥에서 약 45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동굴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동굴 탐험과 등반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외관 외에도 동굴은 음향 특성으로도 유명하여 콘서트 및 문화 행사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신의 눈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이며 독특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되는 관광지입니다. 8번, 테라코타 군대. 1974년 중국 시안에서 우물을 파던 양이라는 농부가 발견한 이 조각상은 실물 크기의 놀라운 조각상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진시황 통치 기간에 창설된 이 군대는 진 왕조의 정밀성과 중앙집권적 관리를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수천 개의 독특한 인간과 동물 형상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불멸의 황실 근위대를 보유하려는 황제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진품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무기와 갑옷은 제작 직후 도난당했고 이로 인해 조각상은 시간과 약탈자에게 취약해졌습니다. 이 인상적인 고고학적 발견은 세부 사항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심을 강조하고 고대 중국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병마용은 황실 디자인의 경이로움이지만 진시황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황제의 유산은 통일과 갈등을 포함하며 군대는 진시황의 장래 비전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래 무기가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비와 얽혀있는 이 조각상은 중국의 고대 역사와 통치자의 사고방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9. 파리의 카타콤바. 그들은 프랑스 파리의 거리 아래에 위치한 광범위한 지하 터널과 납골당 세트입니다.
이 카타콤바는 수세기 동안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대 석회석 채석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8세기에 파리의 묘지는 과밀화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도시의 건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유해를 여러 묘지에서 지하 터널 시스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786년에 카타콤바는 공식적으로 납골당으로 열렸고, 수십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유해가 카타콤바로 옮겨졌습니다. 납골당은 약 300km에 달하는 터널을 통과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접근 가능한 구역에는 예술적으로 배열된 뼈와 두개골이 늘어선 복도가 있어 방문객에게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파리 카타콤바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자 역사적,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터널의 미로를 거닐며 이 독특한 장소 뒤에 숨은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카타콤바에는 수많은 인간 유해가 보관되어 있어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번호 10. 업턴의 동굴. 업턴의 챔버 동굴은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을 계속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이 동굴은 언덕에 지어진 14피트 길이의 터널로 숲에서 뻗어나와 있으며 그 내부는 상당히 으스스합니다. 터널은 어둡고 이글루 같은 아치형 지하방으로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지 동안 방의 입구가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19세기의 현지 가죽 제역업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300개 이상의 유사한 이상한 석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이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의식실을 위해 건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